회계관리라고 하는 것이 사업이 존재하는 목적 혹은 피가 돌아가는 거죠. 피가 안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우리 회사가 고정비 중심형 회사인지 변동비 중심형 회사인지를 경영자가 잘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개념은 오늘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 손익분기점, 프로젝트결산서. 기본적인 출발점이 손익계산서가 가장 익숙하시죠?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기간을 명시합니다. 주간인지 월간인지. 손익계산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칙은 성격별 손익계산서입니다. 그 항목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거고, 실제로는 기능별 손익계산서 많이 씁니다. 이게 생산부에서 쓴 돈이냐, 영업부에서 쓴 돈이냐, 아니면 뭐 본부에서 쓴 돈이냐. 손익계산서의 핵심 항목 있죠.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죠. 매출 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매출 원가만 들어요. 아니 공장도 돌려야 되고, 아니 회계팀도 관리해야 되고, 얼마를 팔든 상관없이 이 회사를 판매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판관비까지 빼야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기타 비용 빼야죠. 우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영업활동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건 또 수익으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익을 냈다. 이 법인이 이익을 냈다. 그러면은 세전이익,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치킨집이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봤던 건물에 치킨집을 창업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운영해서 매출은 3억, 3억 매출했습니다. 수익을 3억 올렸습니다. 각종 비용 2억 7천만 원, 1억 7천에 여기 있네요. 여기 9천만 원, 판관비 9천만 원 했기 때문에 다 해서 얼마 남았어요? 3,400만 원, 약 3천만 원 남았죠. 3,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3,400만 원이 내 돈이냐? 아니에요. 돈을 빌렸는데 5천만 원 빌려서 사업했어요. 4% 이자로 갚았더니 200만 원이 나갔고, 결과적으로는 3,200만 원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에요. 법인세 비용 200만 원 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3천만 원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를 해석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세 가지: 전기와 비교하기, 항목별 설계값, 즉 표준원가와 비교하기, 산업표준과 비교하기예요. 가장 쉬운 게 전기와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 2018년도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를 보니까 58%에서 54%로 줄었네요. 왜 줄었지? 보면 돼요. 가격이 높은 것을 많이 팔았는지, 아니면 품질팀에서 품질 혁신을 해가지고 원가를 줄였는지, 매입팀에서 구매 원가를 낮췄는지, 그거 봐야 됩니다. 매출 총이익 당연히 늘었겠죠. 줄었으니까. 근데 영업 비용을 보니까, 아하, 지금 판매비 똑같고 영업비도 똑같고 일반 관리비 살짝 늘었네요. 살짝 늘었지만 거의 지금 뭐 무시해도 될 수준으로 늘었어요. 영업비용 합계를 보니까 0.1% 증가했네요. 왜요? 일반 관리비에서 0.1%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11.4%에서 11.8%로 살짝 늘었어요. 지급이자 비슷하고, 세금 공제 전 순이익, 법인세액 순이익에 있어서 조금 는 거예요. 이런 건 어때요? 굉장히 꾸준히 잘 관리해 왔다. 전기와 비교하는 방식,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표준원가와 비교하는 방식도 아주 단순합니다. 원료의 가격, 재료의 가격, 직접 제조비, 간접 제조비, 임률. 요거 이 5개예요, 다. 예를 들어서 뭐 밀링 머신을 가지고요, 이렇게 막 쇠를 깎아야 돼요. 쇠를 깎는 어떤 그런 일이에요. 그러면 이 쇠를 원료라고 부르고, 이걸 가공하면서 사용하는 재료들, 그걸 재료라고 통상 부른다. 표준 원가를 사용해서 원가 계산을 쉽게 하도록 도와준다. 직접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간접 원가, 이런 것들 기준값을 정해놨다면 그 정해진 값과 실제 결과값을 비교해서 항목별 관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전기와 비교하는 거, 그리고 표준 원가랑 비교하는 거, 이게 조금 좀 어렵다. 그러면요, 산업표준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무서가 빅데이터를 돌려서 AI가 작동하고 있는 세무서입니다. 대한민국 세무서는 그렇습니다.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부가치율 15%입니다. 15%는 돈을 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세금 내셔야 됩니다. 제조업, 임업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부가가치율입니다. 숙박업 25%, 건설업 30%, 금융 관련 서비스업 40% 정도 된다. 그래서 매출액, 세금계산서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율은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금계산서 끄는 거에서 세금계산서 가져온 거, 가져온 거 빼면 15% 남는다. 소매업 기준으로.
이렇게 가정을 세우면 되시겠습니다. 손익분기점 관리하는 것은요, 돈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돈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어떤 기회적인 요소가 있다. 요게 손익분기점 관리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한 대학생이 마스코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구내 매점에서 자리를 빌려서 판매하려고 그래요. 마스코트를 500원에 구입해서 900원에 팔아요. 구내 매점의 임대료는 20만 원이에요. 소득세나 기타 비용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볼 때 몇 개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도달할까요? 요거예요, 요거. 일단 고정비가 들어가죠. 얼마예요? 고정비 20만 원은 팔든 못 팔든 무조건 들어가요. 대신 엄청 대박이 나가지고 막 줄 500m 서도 고정비니까 2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하나도 못 팔아도 2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고정비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00원에 판매를 해요. 900원에 판매하는데 원가는 500원이에요. 요 사이의 이익 곡선은 얼마 곡선이에요? 400원 곡선이란 말이죠. 매출은 900원 곡선이고 비용은 400원 곡선이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만나서 크로스. 요 X자를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브레이크 되는 포인트다. 뭔가 전환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900원 곱하기 500원이니까 45만 원이고 45만 원에 해당되는 개수는 500개예요. 요 타이밍이 손익분기점이다. 우리 회사가 고정비 중심형 회사인지 변동비 중심형 회사인지를 경영자가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 회사가 고정비는 높고 매출이 올라갈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많지 않다. 그러면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변동비를 들여서 매출을 그냥 견인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고정비는 낮고 매입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회사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는 행위는 굉장히 이제 자멸의 행위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결산서는 재정 계획과 실행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산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매출을 예측하고 기획해요. 재정이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계획하는 겁니다. 결산서는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리죠. 봄이 됐어요. 그래서 벚꽃놀이 한번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담당 팀장이, 인사팀장이 프로젝트 예산서를 가지고 온단 말이죠. 매출 0원, 비용 1, 연수원 1000만 원, 버스 500만 원, 래프팅 비용 500만 원, 음주 가무, 그래서 주류, 그 다음에 음료수, 과자, 바베큐 이렇게 해서 얼마. 그래서 전체 합쳤더니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경영자는 컨셉을 보셔야겠죠.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딱 비용을 보니까 다 합쳐서 6천만 원이에요. 그럼 사인하시겠어요? 사인해야죠. 그러면 담당자는 어때요? 프로젝트 예상서에서 포괄적 사인을 받았잖아요. MC 불러가지고 레크레이션 강사 부르려고 그랬는데 안 부르고 우리 신입사원 중에 한 명 시키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안에서 해요. 그래서 결산서가 가져왔어요. 근데 맨 아래 봤더니 6,100만 원 썼어요. 100만 원 오버했다고 치죠. 그럼 결산서에 사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박수 쳐줘야죠. 고생했으니까 사인해줘야죠. 요런 게 프로젝트 예결산 관리란 말이죠. 요게 꼭 야유에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회 나가는 거, 신규 매장 하나 오픈하는 거, 신제품을 개발하는 일, 프로젝트 예결산서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워크샵 예결산 보고서, 담당자 사원 친목 행사를 가평가서 했네요. 예산은 1,000만 원, 운영 절감해가지고 900만 원으로 하겠다. 버스 전세비, 펜션 숙박 다 해가지고 배정액 이렇게 했고 결산 이렇게 했다. 오늘 핵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번 뭐였습니까?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와 대응되는 것이 현금흐름표가 있어요. 현금흐름표는 특정 시점에 이 법인이나 이 사업체가 현금의 상황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익분기점. 통상 BEP라고 또는 BP 이렇게 부르죠. 손익분기점 관리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프로젝트 예결산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번 속성 MBA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경영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 그게 이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